여기는 그냥 까지. 이거. 아니 나는 그거를 이거야. 핸드폰 집어넣어 있는 분들. 쉬는 시간이네요. 야 쉬는 시간에 된다고 했어? 네. 네 된다고 했어요. 아 된다고 했으면 내가 할 말 없고. 오케이. 굿. 지금 5분 동안 좀 와, 핸드폰도 보세요. 안 돼요. 지금 공격이 보이시죠? 문제. 잡으세요. 아니 가방에 걸려서 날 잡으시는 거죠? 뭔가 가방을 차시고 큰데. 네, 첸트시 구호랑 외치다가 첸트를 첸트라고 아, 많이 이제 구호랑 외치다 그거를 야무지. 이거 진짜 저기 타자. 이거 끝나고 왜 가야 돼? 수업 끝나고 끌고 가야 돼. 수업 끝나고 끌고 가야 돼. 끌고 가야 된다. 뭐야? 아, 내일 학원 6시 이기 짱이기 내일 여자친구랑 지환아 너 주민규 알아? 주민규 말자 같이 주시는 거. 그냥 스키장 가자고? 어 28일에 우리 하는 거야 스키장? 토요일이야. 너 수학하고 오는 거지. 하루만 빼면 안 돼. 뭐? 나 딱 토요일에 아무것도 없는데 기다려. 양 간다. 드리블? 나돈 없어 나 그때 안 가지. 눈이 있긴 나 한데. 오늘 애들 사는 거 안 가고 하고 오는 거야. 어, 아까 28일에 있고. 그거 안 되죠. 아 우리 학원에 진도를 존나 빨리 빼. 제가 한 번 가면 1단원씩 빼거든요. 그런 거야. 무슨 요일에? 내가 다른 날 학원에 그 그렇게 가고 싶어? 가기 싫어. 나 스킬 안 민규랑 좋아. 그냥 둘이 가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가 나 스킬 안 좋아해. 심지어 내가 찬영이한테 물어봤는데 찬영이가 그러니까 주민규를 거기서 친하고 들거든. 대체 우리? 준규가 있지 너랑 있지 아니 주민규를 버리고. 그런 슬픈 삶이 헤어졌었지 그러고 그 행동은 허울 TD가 없는 행동이야. 나는 선생님 뒤에서 있는 를 있는 척한다. 아나 목말라서 물한 번더 마시고 너무 기름스러워. 이거 물 마시면 빨리 갔다 와. 문 닫고 얼른 들어.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 자, 18번 지문이고요. 18번 지문 초반부에 빈칸이 뚫려 있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현상 문제 예시로 나오는가 아니면 현상 문제 해결책으로 나오는가. 근데 초반부에 빈칸이 뚫려 있다는 소리는 여기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문장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이제 답을 여기다 써놨는데요. 미리 말하면 답은 5번인데. 자, 그러면 틀렸어 또 그거. 나 3번에 있어. 나 1번인데 5번이야 5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답이 5번인지는 알려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There is a major problem. 자, 중대한 문제가 있대. 뭐에 대해서? 빈칸에 대해서 문제가 있대. 야, 대놓고 말했네.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 그래서? 자,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그 했던 문장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The determine the number of objects by counting. 자, 수를 셈으로써 대상의 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예시가 여기에 나와 있었죠. 예를 들면은 사과가 얼마나 테이블에 많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숫자를 셈으로써 물체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그 첫 번째 사과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과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사과를 만져보거나 지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개 이렇게 센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옮겨서 두 개 이렇게 말한다. 여기까지 읽었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지속한다는 거죠.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사과가 다 세워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빈칸의 정답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문제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숫자 세기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재예요. 소재. 숫자를 세는 것. 어떤 물체의 숫자를 세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if we start at 0라고 나왔어. 만약 0부터 숫자를 센다면 하고 나왔어. 자,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는요. 1, 2, 3. 즉 1부터 센 거예요. 1부터 세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근데 0부터 숫자를 센다면 하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 1, 2가 되니까 이거는 오류가 생기는 거죠. 됐어요?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글에서 벌써 답이 나왔거든?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그러면 정답이 뭐야? 0부터 숫자를 세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밖에 안 되겠죠. Counting from 0. 0부터 숫자를 세는. 됐니? 이미 답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읽거든.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만약 우리가 숫자를 0부터 센다면요. We would have to touch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0, 1, 2, 3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지거나 가리키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say zero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 we would have to start touching. 우리는 사과를 만지기 시작해야 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calling out 외쳐야 되는 거죠. 1, 2, 3 and so on 기타 등등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0부터 숫자를 원래 세는 거라면요 0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0, 1, 2, 3 이렇게 세야 맞는 거라고. 됐죠? 자 그런데 this can very confusing. 이것은 아주 혼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은 there will be a need. 자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필요냐면요 여기서 스트레스가 동사로 쓰였잖아. 스트레스가 동사로 쓰이면 강조하다의 뜻이거든. 그럼 강조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when to touch and when not to touch. 그러니까 언제 사과를 만져야 되느냐, 언제 사과를 만지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야 애들. 야 조그만한 애들인데 애들 입장에서는 하나씩 만지면서 한 개, 두 개, 세 개 이게 단순하잖아. 근데 처음에 사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야 숫자는 0부터 세야 돼. 그리고 처음 거는 안 만지는 거야. 이런 조건이 붙어봐. 그럼 4-5살짜리 애들한테는 헷갈리겠죠. 그렇죠? 안 만져서 0, 하나, 둘, 셋 이거 자체가 헷갈린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If a child accidentally touches an apple. 자, 만약 한 아이가 우연히, accidentally 우연히는요, 우리가 다른 말로 by chance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는 by accident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accidentally는 하나의 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앞에다가 쓰지만 by chance나 by accident는 보통 문장 맨 뒤에 씁니다. 알겠죠? 이건 뭐 그 추가로 아래 필기하는 란 있으면 거기다 쓰시면 돼요. 자 다시 만약 한 아이가 우연히 사과를 하나 만진다면요. 그리고 뭐 하면서 while saying zero, 그러니까 제로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헷갈렸어 애가 헷갈려서 0, 1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면 오류가 생기겠죠. 그러면 the total number of apples. 자 사과의 총 개수가 will be off by one. 한 개만큼 오프할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런 거죠. 됐어? 자 내용 되게 쉽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글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0부터 세면은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효과적인 숫자 세기 방식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됐니? 자 그러면 니네가 고른다. 아까 뭐 1번이니 2번이니 3번이니 별게 다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문제점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문제. 뭐가 문제냐? 1번 saying numbers in a loud voice. 큰 목소리로 숫자를 말하는 게 문제야. 이게 왜 문제야? 이건 문제가 아니지. 지금 그러면 작은 목소리로 말해야 되냐? 그러면은 0, 1 이렇게 말해야 되냐? 아니지. 목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3번은 그런 있어요. 두 번째, numbering in reverse order. reverse order니까 뭐야? 반대. 반대로 숫자를 세는 거. 근데 반대로 세는 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땡. 세 번째, adding up the numbers given 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주어진 숫자를 추가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숫자를 추가하는 거. 그러니까 추가한다는 건 더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숫자를 더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더하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하나 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럼 얘가 문제였어요? 얘가 문제였어? 하나하나 더한 건데? 근데 0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더했어. 0부터 지금 네가 답을 말했잖아. 0부터잖아. 중요한 건 아. 하나, 두 개, 세 개가 문제가 아니라 0, 1, 2, 3 이렇게 세는 게 문제라고. 네가 지금 0부터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0부터 세는 게 문제지. 아, 헷갈리만 했니. 아니야 전혀. 이건 헷갈릴 게 아니었어요. 너무 쉬웠어. 4번은 learning words through games. 자, 게임을 통해서 단어를 배운다. 전혀 상관없는 거.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에 대해서 나온 거. 그러니까 숫자가 한 마디도 안 나온 건 4번이잖아. 그럼 얘는 소재에서 아예 벗어난 거니까 그냥 이런 건 걸르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를 세는 거와 관련된 거. 자, 그럼 나머지는 숫자와 다 관련이 있는 보기들이 나왔는데 리버스 때문에 틀렸죠. 역순이 아니니까요. 1, 3, 5를 봤을 때 큰 목소리로 숫자를 말한다. 목소리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1번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5번만 정답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슬프다. 아니, 이 정도도 못 푼단 말이야 이 자스트라. 응? 자, 보자. 2번 문장에서 이 글의 소재를 찾아 8단어로 영어로 써라 라고 했는데 2번 문장 그 초반 부분입니다. Determine the number of objects by counting.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글의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셈으로써 대상의 그러니까 물체의 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주요 소재가 되는 거고요. 자, 4번 문장에 this가 의미하는 거. this가 여기 나왔죠. 이것은 아주 혼란을 줄 수 있대요. 이것이 뭐예요? 안 만지고 있는 0부터 세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0이라고 말하고 물체를 만지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안 만지고 0부터 세는 거. 쉽게 하나만 말하면. 쓰면 응? 0부터 시작하는 것만. 0부터 시작하는 거는 너무 포괄적이고요. 그 앞문장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this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써야겠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3번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4번에 나온 this가. 그러니까 만지지 않고 0부터 세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위글에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을 골라 번호를 써라. 야, 구체적으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얘들아, 글은요, 독해 지문은 어떤 글이든 간에 결국 주제와 부연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글은. 그러면 주제는 포괄적이어야 돼요. 비유적이어야 되고요. 추상적이어야 됩니다. 범위가 넓어야 된다고요. 주제는요. 근데 부연 설명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됐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라. 무슨 말이에요? 부연 설명 찾아라 이거예요. 부연 설명 찾아라. 그래서 부연 설명이 뭐냐? 3, 4번 문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3, 4번 문장. 5번은 안 돼. 아니 5번까지도 포함해도 돼요. 5번은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말하는 겁니다. 5번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별로 안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질문 가봅시다. 19번. 자, 19번도 역시나 이제 그 현상 문제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역시나 또 빈칸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6번 문장이 있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건 맞았네. 저를 밀죠. 알았어? 뭐 자, 한번 봅시다. 1번. 자, 1번부터 보자.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현상은 일반적인 거. 현재 시제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In a culture. 어떤 문화에서인데 어떤 문화냐? 요런 문화입니다. 이만큼이 꾸며지는 거예요. 여기는 구문 분석 좀 해볼게요. 어떤 문화에서냐면요. There is a belief. 믿음이 있는 문화에서래. 어떤 믿음이냐? 요런 믿음이야. 여기가 동격이고. 이렇게 된 거야. 자세하게는 내가 안 쓸게. 주어 동사. 아주 자세하게는 안 쓸게.
포인트만 쓸게요. 어떤 믿음이냐면 너가 can have 가질 수 있어 어떤 것이든 또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어떤 것이든 너가 가질 수 있다고 믿는 믿음. 됐어? 이 믿음이 있는 문화에서 됐니? 그 문화에서 there is no problem 문제가 없답니다. in choosing 선택에 있어서요. 이게 첫 문장 해석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어. 이런 게 되게 확고한 문화라고 쳐볼게. 그러면은 선택하는 게 문제가 없답니다. 선택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선택이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 근데 여기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 사항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아니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있어. 지금 여기 출발 지점이 여기야. 그럼 내가 여기서 뭘 선택하고 뭘 선택해서 뭘 선택하고 선택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 어쨌든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목표로 하는 거는 난 무조건 얻을 수 있어. 무조건 해낼 수 있어. 라고 확고하게 믿는 문화에서는요.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어차피 결론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자 근데 however 나왔네요. 아이고 뭐 떨어졌어. 자 however 나왔어. 그러나 많은 문화들은 do not maintain this belief 이러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에게는 한 번 한 번의 선택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맞죠? 당장 여러분에게 달린 거. 나 수시로 해야 될까? 정시로 해야 될까? 이것만 하더라도 되게 빡센 선택 아니에요? 심지어 학종을 몇 개 쓸까? 교과를 몇 개 쓸까? 논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능을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까? 내가 대학에 어디를 붙었어?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재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게 다 선택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문화권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가 의치안을 가고 싶어. 내가 만약에 뭐 약사가 되고 싶어. 나는 무조건 약사가 될 수 있어. 100% 될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뭘 선택해도 돼요. 왜? 난 언젠가 약사가 될 거니까. 라고 내가 확고하게 믿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문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는요. 불확실성에서 살고 있어요. 불확실성에서. 그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걸 어떻게 다 얻냐? 말이 안 되잖아. 다음 내용 볼까? In fact, 사실은 그럼 이제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가정 쪽에 좀 더 가까웠어요. 가정 쪽에. 근데 이제부터는 팩트를 얘기합니다. 자, 사실은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do not believe, 믿지 않는데요. 뭐라고? 삶이 뭐에 대한 거다? Getting what you want.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대한 것이다 라고 믿지 않는데요. 즉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삶이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인생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없잖아.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는다. 삶은 뭐에 대한 거냐면요. 하는 것에 대한 거래요. 뭘 하는 거냐? What you were supposed to do. Be supposed to 하면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하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인생이라는 거는요. 너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거랍니다. 너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자, 좀 더 이어서 볼게. The reason they have trouble making choices. 요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여기에는 관계부사 Y가 생략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reason이 주어이기 때문에 is라는 단수형 동사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대시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보어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네가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 그 과정이 그냥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처음에는 어떤 문화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라는 거는 결과잖아요. 결과. 이 결과를 다 얻을 수 있다 라고 믿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문화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즉 인생이란 건 뭐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결과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과정이라는 건. 그러니까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인생이란 거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야.
과정이야 과정. 인생은 결과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비슷한 게 있어요. 보통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한테도 많이 하는 건데 진로 상담하면서 넌 나중에 뭐 하고 싶냐? 이런 질문 하거든요. 그러면 100이면 100명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한 명도 지금까지 이 대답에서 어긋난 적이 없었는데요. 나중에 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자기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로 얘기를 해요. 전원다.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어느 과를 가고 싶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특정 직업을 갖고 싶다. 이거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직업을 가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좀 운이 좋아서 제가 이런 교육직에 좀 몸담아야겠다. 내가 이런 계열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정확히 22살 때였어요. 22살 때 나는 그러니까 그 느낀 계기가 몇 번 있었어요. 내가 강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이제 선생님이 돼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제가 인생에서 확고하게 2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언제였냐? 수능 끝난 날. 수능 끝나고 이제 시험장에서 나온 날. 그때 난 선생님이 돼야겠다. 첫 번째로 그때 계기를 생각했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제 제가 22살 때 편입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편입 공부할 때 그때 이제 느꼈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강사의 꿈을 꾼 거는요, 아이러니하게도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옛날에 교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8개월 동안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내가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가 10년이 넘었으니까 벌써 니네 나이 기준으로 따지면은 니네 초등학교 들어갈 때 니네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때 내가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이제 처음 했었죠. 근데 8개월하고 때려쳤어요. 나랑 안 맞아서 사표 냈어요. 내가.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내가 강사 쪽으로 온 거였죠.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부분은 직업적인 측면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직업을 달성하게 되면은 나의 이 인생은 끝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인생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결과가 아니다, 과정이다, 이런 거를 좀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몇몇 학생이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이런 얘기하면은 쌤은 꿈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나는 이미 꿈을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꿈을 이룬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목표하는 꿈이 여러 개가 있는데 딱 한 개만 오픈하면요, 제가 이제 인생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3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아들이 지금 10살 되거든요. 이제 그럼 우리 아들내미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할 거 아니야. 얘도 그럼 결혼해서 얘도 애를 낳겠지. 그러면 나한테 손주잖아. 손주. 내 손주가 중학생, 고등학생 됐을 때 내가 그 손주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게 내 인생의 꿈 중 하나예요. 왜? 비웃냐? 그러니까 제 인생의 꿈 중 하나예요. 내 손주에게 내가 그 뭐 수행평가도 도와주고 입시 상담도 해주고 손주한테, 그게 내 인생의 꿈 중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3개가 있는데 그런 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나?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꿈을 동사형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사형. 근데 요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명사형으로 생각합니다. 뭐가 되고 싶다. 그냥 뭐 그거 되면 그럼 끝인가? 아니야.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때부터.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they have trouble making choices. 자, 그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자, 지금 다시 내용을 잘 돌아봐야 돼요. 선택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아까 초반에 나왔던 그 문화에서였어요. 어떤 문화에서? 내가 무조건 이걸 달성할 수 있다 라고 믿는 문화. 거기에서는 선택에 문제가 없죠? 어떤 거를 선택해도 나는 결국에 달성하게 될 테니까.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선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요렇게 선택을 해갖고 이렇게 나아가고 이렇게 나아가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내가 하고 싶었던 선택은 여기에 있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뻗어서 나갔어야 됐어. 근데 결국에는 나는 이걸 하고 있고 이거는 못 하고 있어.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선택을 잘해야겠죠. 애초에 선택을 잘못한 거야. 이쪽으로 뻗어서 나갔어야 된다. 근데 이쪽으로 가버렸네.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다? 됐죠? 이해한데 대생략된 거. 그들이 믿기 때문이야. 뭐라고? What they ma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 원할 수도 있는 게 is not related. 관련이 없대요. 뭐랑?
to what they are supposed to do.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택의 문제라는 거는 이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 여기 써져 있는데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요 해야 할 일을 한다고 믿을 때 발생된다라고 돼 있잖아 패러프레이징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설명은 우리 문화권이에요.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요 한 번 한 번의 선택이 너무나 빡셉니다. 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랑 우리가 해야 하는 거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됐어?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건 이거야. 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계속 이쪽과 관련된 걸로만 나아가다가 결국에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니야 얘랑 관련성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관련을 지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애초에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뭐라고 해볼까? 만약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만약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아니 디자이너 되는 거랑 수학이랑 뭔 상관이야? 디자이너 되는 거랑 영어 잘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지금 니네가 해야 하는 거는 지금 학교 공부예요. 근데 니네가 하고 싶은 거는 니네가 생각했을 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지문과 조금 별개의 얘기긴 한데요. 제가 하나 말해줄게요. 쌤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생각보다 내가 17살 때부터 그 알바를 했었거든요. 고1 때부터. 고1 때부터 내가 고3 때까지 버거킹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나 그래서 지금도 버거킹 햄버거 만들 수 있어요. 재료 있으면 만들 수 있어 진짜. 아직도 기억나. 이렇게 해갖고 올리고 토마토 2개에다가 딱 해갖고 착착 해서 만들면 돼. 그 와퍼 한 개 정량이 385g이거든요. 내가 그거까지 기억해요. 근데 하도 이래갖고 거기서. 근데 아무튼간.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내가 강사로서 일하는 거랑 버거킹에서 알바한 거랑 니네가 봤을 때 상관이 있어 보이냐? 전혀 상관없죠. 근데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다? 뭐랑 상관이 있을 것 같아? 전혀 연관성이 안 떠오르죠. 아니 햄버거 만드는 거랑 강사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나는 느꼈어요. 그동안 강사 생활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제가 일단 알바를 할 때 있었던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짧게 얘기할게요. 시간 관계상. 어느 날 제가 이제 좀 짬이 많이 찼잖아요. 야, 한 군데서 3년을 알바했는데 고딩 때. 그래서 그 나중에 혹시 버거킹 가게 될 일 있으면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알바들이 직급이 있어요. 직급이 있거든. 이게 명찰이 있어. 거기 명찰에 보면은요. 그 이제 알바생 이름 써 있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이 이름만 써 있어요. 이렇게. 이름만 써 있으면 걔는 짜발이에요. 걔는 짜발이고요. 이름에 정장. GSE라고 써 있는 게 있고요. TL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나 때는 이렇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GSE가 뭐냐면요. Gas Service Expert예요. Gas Service Expert. 그리고 TL은 이제 팀 리더예요. 팀 리더. 그러니까 얘가 제일 고참이야. TL이 제일 고참이고 GSE는 좀 이제 숙련자. 아무것도 없으면 짜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TL 되면 시급을 올려줍니다. 내가 이제 TL이었거든요. 3년을 일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저기 뭐야 그때 이제 알바를 할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했어. 내가 좀 이제 좀 일찍 출근했단 말이야. 근데 출근했는데 매장에 못 보던 한 여자애가 있는 거야. 좀 예뻤어 얘가. 나 고3 때였는데. 그래갖고 못 보던 애야. 그래갖고 난 당연히 신입으로 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오늘 매니저님이 나보고 일찍 출근하라고 한 이유가 얘 가르치라고 나보고 일찍 출근하라 한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했지. 그래서 출근해갖고 새로 왔어? 야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는 이제 그 크루룸이라고 옷 갈아입는 데 있거든요. 거기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막 일을 했지. 근데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10시에 일이 끝났는데 매니저님이 이제 날 부르는 거야. 그 뒷마당 같은 데가 있어요. 뒷마당으로 날 불렀어요. 그래갖고 아니 그냥 별일 없을 때도 뒷마당에서 얘기하긴 해. 왜냐면 그때 막 담배 피면서 얘기하고 이랬으니까. 고3이었는데 넘어갈게요. 아무튼 어차피 담배 다 피잖아. 아무튼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너 아까 전에 왔었던 그 알바애한테 혹시 무슨 얘기 했었니? 그러고 아니 저 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신입이니까 안녕 그냥 잘해보자 그냥 이 얘기 말고는 오늘 바빠서 저 별 얘기 안 했다. 이제 그때 내가 알았던 게 뭐였냐면은
그 알바생이 당시 내가 19이었잖아요. 근데 그 알바생이 25살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매장이 그날 너무 바빠서 이제 바쁜 게 예정돼 있어서 다른 매장에 그 좀 에이스 알바생을 이제 그 데려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보다 6살이나 많은 누나였는데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냥 반말하면서 야 신입이구나 잘해보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때 매니저님한테 뒷받아가서 겁나 까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느꼈던 건 뭐였냐면요. 그때가 벌써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 배웠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 처음 보는 사람은 무조건 존댓말이에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처음 보는 분한테는요. 정말 100%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100% 얘는 학생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요. 저는 무조건 존댓말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하다가 여러분이 좀 느끼고 있겠지만 제가 반말했다가 존댓말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화법이 원래 이래요. 심지어 내가 선생님들한테도 그래요. 선생님들한테. 저기 그 카노쌤한테는요 거의 근데 카노쌤한테는 반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한데 갑자기. 선웅쌤한테도 심지어 막 왔다 갔다 그렇게 해요. 근데 아무튼간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배운 거죠. 그런 사회생활적인 측면. 그리고 어쨌든 간 고객을 대하는 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눈치가 빨라졌어요. 눈치가 그냥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뭔가 지금 내가 한 오더에 뭔가 좀 불만이 있다. 내가 만든 거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좀 눈치가 좀 빨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써먹냐? 내가 딱 봤을 때 아 이 새끼 지금 수업 제대로 듣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해했구나. 이해 못했구나. 눈치가 빨라졌어요. 눈치가.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여러분이 하길 원하는 거랑 관련성이 없다고 믿으니까 이 선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네가 그렇잖아. 내가 미대 갈 건데 뭐 꼭 수학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해당자가 있나 보죠? 아무튼가. 김모씨. 김모씨. 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알았어 지원아. 자 어쨌든. 자 근데 이제 아무튼간 그런데 이런 게 사실 다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일 중에서 관련성이 없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꽤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항상 뭔가가 예전에 했었던 경험이 도움이 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자 쓸데없는 얘기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거 보자. The weight of outside considerations is greater than their desires. 정답 1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외적으로 고려할 거의 weight, 이 weight를 아직도 무게라고 해석한다면 초딩입니다. 무게라고 하지 말고요. 비중이라고 해석하세요. 비중. 자, 외적으로 고려할 거의 비중이 더 크답니다. 뭐보다요? 그들의 욕망보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욕망이라고 나온 게 있고요. 외적으로 고려해야 할 거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욕망이란 건 뭐냐면요. 위에서 말했던 요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What they want.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얘가 desires. 그리고 outside considerations라고 나왔죠. 외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 외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가 뭡니까? 내가 지금 해야만 하는 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 정리하자면 뭐냐면요. 윗문장이랑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건 원하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의 비중이 더 크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즉 정리하자면 이게 이 말 자체를 좀 어렵게 써놨거든요. 이 글 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선택이라는 거는요. 인생에서 우리가 뭔가 원하는 거를 얻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을 한다고 믿을 때 발생하게 된대요. 그 전에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선택이라는 게 문제가 없다고 했었죠. 첫 문장에서는. 왜? 뭘 선택해도 어차피 나는 끝판을 찍을 거니까. 그렇잖아. 근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바뀔 수가 있잖아. 지금 현재 문화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최종적인 일이 관련성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고려해야 할 거를 더 신경 써야 된대요. 고려해야 할 거. 고려해야 할 거는 나는 약사가 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약사가 되고 싶어. 이거는 욕망이야, 욕망. 근데 내가 고려해야 할 건 뭐예요? 약대 가려면요. 그냥 여기 고양시에서 한 5등 안에 들면 돼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외부적인 고려사항이죠. 그래서 근데 이 외부적인 고려사항의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더 쉽게 말하면 현실적인 문제. 내가 이상으로 꿈꾸는 게 있는데 이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현실적인 문제의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택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해돼요? 그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정리 좀 해볼게. 자, 정리 좀 해보면 뒷내용 읽기 전에 그러니까 선택이 어려워. 그냥 쉽게 말하면 앞부분은 다 도입부니까 넘길게. 일단 결과적으로 보자면 선택 어렵다는 거잖아. 그럼 선택이 왜 어려운데? 왜 어려운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있으니까. 할 것들이 있으니까. 더 부연적으로 말하자면 선택 잘못하면 X되니까 이거잖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선택 어렵다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상만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는 없다는 거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외부적인 고려사항의 비중을 더 크게 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빈칸에 desires가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외부적 고려사항에 반대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 외부적 고려사항에 반대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길 원하는 것, 즉 욕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When this is an issue in a group. 자, 이것이 어떤 집단에서 어떤 논란이 될 때요, 문제가 될 때 우리는 토론을 한답니다. What makes for good decisions. 그러니까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우리는 의논을 한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디스라는 거는 외부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약대를 가고 싶다. 이거 뭐다? 욕망이에요. 자, 그럼 약대를 가기 위한 현실적인 건 뭡니까? 고양시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된다. 됐어? 그럼 이게 외적인 고려사항이니까 이거를 어떤 집단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논의를 좋은 결정을 하려고 논의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좋은 결정을 해야 될까? 너 이제부터 올해 1등급 받아야 되니까 너 하루에 2시간만 자. 뭐 이렇게 뭐 논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약대 안 돼. 딴 길 알아보자. 뭐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 좋은 결정을 하려고 뭔가 논의를 하겠죠. If a person can be unburdened. burden이라는 거는 짐이잖아. 짐, 부담.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건데 on이니까 부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면요. 뭐로부터? Their cares and duties. 그들의 걱정, 의무 이런 걸로부터. 걱정과 의무가 뭡니까? 현실적인 거야. 현실적인 거. 그래서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요. 그리고 just for a moment. 잠시 동안 consider. 고려해 본다면. 뭐를? What appeals to them. 어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필한다라는 거겠죠. 어필한다는 거는 뭔가에 호소하다 이런 거니까. 즉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들에게 호소하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욕망이야. 네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Then get the chance. 그들은 기회를 얻게 될 거랍니다. To sort out. sort out은 분류하는 거예요. 뭐를 분류합니까? What is important to them. 그들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분류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 이 부분에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게 문제점이었고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결책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결책이야. 자, 이 글의 문제점은 뭡니까? 선택이 어려워. 이게 문제예요. 문제점. 선택이 왜 어려워?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 선택 잘못하면 망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나?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라? 어떤 집단에서는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 일단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논의를 한대. 일단 이제 집단에서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나 개인으로 따진다면은 그냥 내가 혼자 고찰해 본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좀 생각을 많이 해본다.
그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걸리는데,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또는 내가 약배갈 돈이 없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게 현실적인 문제잖아. 이런 거에서 만약에 벗어날 수 있다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진짜 나에게 중요한 거를 가려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